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이고 올해 76살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절 3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한 시어머니가 마지막 날 밤 11시에 쓰레기 봉투 3개를 들고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동시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설날 전날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아들 준우였습니다. 준우야, 엄마 설날에 우리 집 오시죠? 그래, 갈게. 엄마, 근데요. 손님이 좀 많이 와서. 응? 엄마, 음식 준비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엄마, 새벽부터 오시면 돼요. 손님이 12시에 오거든요. 새벽? 엄마, 음식 많이 만들어야 해서요. 6시쯤 오세요. 그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명절이구나. 작년 추석도 그랬어요. 3일 동안 부엌에서만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 지영이는 손님들 앞에서만 웃었습니다. 올해는 다를까? 1월 29일 수요일 설날 첫째 날 새벽 5시 50분 택시를 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강남구동이요. 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명절인데 나만 이렇게 일찍 나가네. 30분 후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45평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지영아.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6시까지 오래. 어머님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깨끗했습니다. 지영아, 청소 다 했구나. 네, 어머님. 어젯밤에 다 했어요. 그래. 어머님, 부엌 이쪽이에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가 있었어요. 만들어야 할 음식. 잡채 3kg, 전 부침개, 동그랑땡, 생선전, 김치전, 갈비찜 5kg, 나물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숙주, 동그랑땡 100개, 잡채 추가 2kg, 떡국 20인분. 지영아, 이걸 다 내가? 네, 어머님. 손님이 15명 와요. 음식 많이 필요해요. 지영아, 혼자서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깐만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봤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친구한테 급한 전화 받아야 해서. 지영아. 어머님, 재료는 다 냉장고에 있어요. 일단 시작하세요. 제가 금방 올게요.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쇠고기 5kg, 돼지고기 3kg, 생선 2kg, 야채들. 한숨이 나왔어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새벽 6시 10분. 잡채부터 시작했어요. 당근을 깎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관절염이 있거든요. 아야. 하지만 계속했어요. 당근을 채 썰었습니다. 얇게, 가늘게. 칼질 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또각또각또각. 양파를 썰었어요. 눈이 매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컥! 기침이 나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 7시 30분. 야채를 다 썰었어요. 이제 고기를 볶아야 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었어요. 지글지글 향이 났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못 먹고 왔거든요. 고기를 볶고, 야채를 볶고, 당면을 삶고, 새벽 8시 50분,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돼요? 지영아, 잡채 거의 다 됐어. 어머님, 빨리 하세요. 손님 12시에 와요. 알았어. 어머님, 잡채 끝나면 전 부치세요. 며느리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를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 9시 30분. 잡채를 다 만들었어요. 큰 접시에 담았습니다. 후,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땀이 났습니다. 이마를 닦았어요. 이제 전을 부쳐야 했어요. 부침가루를 풀었습니다. 달걀을 풀었어요. 감자를 갈았어요. 새벽 10시 전 부치기 시작.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침개를 올렸어요. 지글지글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 손등에 기름이 튀었어요.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부침개 10장, 20장, 30장. 동그랑땡도 빚었어요. 손으로 치대고 모양을 만들고 튀기고 100개. 새벽 11시 30분. 겨우 전을 다 부쳤어요. 손이 저렸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다 됐어. 어머님, 이제 갈비찜 하세요. 지영아, 나 좀 쉬었다가. 어머님, 손님 12시에 와요.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영아, 어머님 빨리요. 며느리는 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갈비를 꺼냈습니다. 오케이 쥐. 물에 담가 핏물을 빼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겨울이라 더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얼했어요. 갈비를 주물러 핏물을 뺐습니다. 물이 빨갛게 변했어요. 오전 11시 50분. 갈비를 압력밥솥에 넣었어요. 양념을 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 압력밥솥 뚜껑을 닫았어요. 칙. 증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후. 드디어 잠깐 쉴 수 있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6시간 동안 서 있었거든요. 정오 1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띵동. 어머, 손님이다. 며느리가 뛰어나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며느리 친구들이었습니다. 여자 7명, 남자 5명, 아이들 3명. 총 15명. 우와, 집 진짜 넓다. 지영아, 여기 강남이잖아. 부러워. 손님들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자, 앉으세요. 음식 곧 나와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잡채, 전, 갈비찜 나물들. 큰 쟁반에 담아서 식탁으로 날랐습니다. 무거웠어요. 어머, 음식 대박이다. 지영아, 너 요리 잘하네. 누가 만들었어?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다 만드셨어요. 새벽부터요. 우와, 시어머니 대단하시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아직 못 씻은 냄비, 프라이팬, 도마, 칼, 싱크대에 가득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웠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세제를 풀었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하, 정말? 그랬어? 대박.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설거지를 끝냈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뜨거운 물 때문이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배불리 먹고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사이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았어요. 어머님, 물 좀 주세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네. 저는 일어나서 물을 떠다 줬습니다. 어머님, 저도요. 저도요. 저도 주세요. 저는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오후 3시. 손님들은 계속 있었어요. 식탁 위에 빈 그릇들이 쌓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릇 좀 치워주세요. 응. 저는 일어나서 그릇들을 모았어요. 기름기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또 설거지. 손이 너무 아팠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손가락을 구부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오후 5시. 손님들이 저녁도 먹고 가야지. 라고 했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해 주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지영아, 저녁은 시켜 먹는 게. 어머님, 손님들 왔는데 시켜 먹으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님, 냉장고에 고기 있어요. 불고기 해주세요. 지영아, 어머님, 빨리요. 저는 또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냈습니다. 2kg 불고기 양념을 했어요.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배즙. 손으로 치대며 양념을 배게 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오후 6시 30분. 불고기를 구웠어요. 지글지글 연기가 났습니다. 환풍기를 돌렸어요. 우와, 냄새 좋다. 손님들이 말했어요. 불고기를 식탁에 냈습니다. 맛있겠다. 손님들은 또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 부엌에서 설거지했습니다. 오후 8시. 손님들이 드디어 가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음식 정말 맛있었어. 다음에 또 초대해. 그래, 또 와.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난장판이었어요. 빈 그릇, 과자 봉지, 음료수 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리해 주세요. 며느리가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오후 9시 30분. 거실 정리를 끝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직 설거지할 게 산더미였어요.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 드디어 모든 설거지를 끝냈어요. 손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빨갛고 아프고 물기를 닦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영아, 다 끝났어.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쓰레기 봉투 3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서더니 쓰레기 봉투를 던졌어요. 퍽퍽퍽. 바닥에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버리고 가세요. 지영아, 지금 11시인데. 어머님, 내일 저희 친정 가야 해서요. 지영아, 그래도. 어머님, 오늘 밤 집에 가셔야 해요. 빨리 나가주세요. 지영아, 택시비라도. 어머님, 현금 없어요. 어머니 카드 쓰세요.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 3개를 바라봤어요. 검은 봉투, 무거워 보였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들었어요. 무거웠어요.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하나는 일반 쓰레기, 하나는 캔과 병.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 3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쾅! 복도를 걸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밤 11시 10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늙은 여자. 쓰레기 봉투 3개를 든 늙은 여자. 눈물이 났어요. 1층에 내렸습니다.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통에, 일반은 일반통에, 캔은 재활용통에. 밖으로 나왔어요. 밤 11시 15분. 한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웠어요. 몸을 움츠렸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핸드폰 앱으로. 택시 호출 중. 5분을 기다렸어요. 추위에 떨면서 밤 11시 20분. 택시가 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서울동이요. 네, 멀리 가시네요. 네. 택시에 탔어요. 따뜻한 히터 바람. 손을 녹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12층. 저 창문이 아들네 집이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벌써 잠자리에 들었나 봐요. 택시는 달렸습니다. 강남을 벗어나 한강을 건너 서울 북쪽으로.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나는 뭐 했지?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나 들고 쫓겨났어. 자정 12시 10분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다 왔어요. 네. 얼마예요? 28,000원이요. 카드로 계산했어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집. 혼자 사는 집.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봤습니다. 퉁퉁 부어 올랐어요. 빨갛고 물집도 잡혔고 아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월 30일 목요일 설날 둘째 날 새벽 6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준우였습니다. 준우야. 엄마, 오늘도 오세요. 준우야. 나 어제 너무 힘들었어. 엄마, 오늘은 친척들 와요. 음식 더 많이 필요해요. 준우야. 하지만, 엄마, 8시까지 오세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또, 가야 해. 7시 30분에 택시를 탔어요. 8시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늦었어요. 지영아, 미안. 어머님 빨리 준비하세요. 친척들 11시에 와요. 또 부엌으로 갔습니다. 또 요리, 또 설거지, 또 청소. 그날도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1월 31일 금요일 설날 셋째 날. 또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가서 밤 11시까지. 마지막 날이었어요. 밤 11시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이 더 이상 감각이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지영아, 다 끝났어. 며느리가 나왔어요. 또 쓰레기 봉투 3개를 들고 어머님, 오늘도 이거 버리고 가세요. 이번에는 더 무겁게 던졌어요. 퍽! 봉투 하나가 제 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빨리 가주세요. 내일 저희 친정 가야 해요. 지영아, 어머님 빨리요. 며느리는 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 3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웠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쾅!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더 늙어 보였습니다. 3일 만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렸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렇게는 못 살아. 나도 존엄이 있는데, 나도 사람인데. 2월 1일 토요일 다음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우야. 엄마 설날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목소리가 쌀쌀 맞았어요.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근데요. 집 수리비가 필요한데요. 수리비? 네,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500만 원 필요해요. 500만 원? 네, 엄마. 그 집 어머니 명의잖아요. 어머니가 내셔야죠. 준우야, 나 돈 없어. 엄마, 뭔 소리예요? 어머니 연금 나오시잖아요. 준우야,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 엄마, 제발이요. 우리 지금 보일러 없어서 얼어 죽겠어요. 준우야, 엄마, 빨리 보내주세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500만 원. 4명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집, 정말 4명이일까?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30년 전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어요. 아들 출생신고서, 초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그리고 맨 밑에 두꺼운 봉투가 있었어요. 부동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동 123-45, 아파트 12층 1201호 전용 면적 45평, 소유자 박순자, 등기일 1995년 3월 20일, 취득가 10억 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명의야. 30년 전 남편과 함께 번 돈으로 산 아파트였어요. 당시 10억 원. 아들이 결혼할 때 그냥 살아라고 줬습니다. 하지만 명예 이전은 안 했어요. 언젠가 하겠지 하고 미뤘거든요. 다음 서류를 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오피스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동, 오피스텔 15채 각 30평, 소유자 박순자, 등기일 1985년 1995년, 오피스텔? 저는 이것도 제 명의라는 걸 몰랐어요. 남편이 40년 전부터 조금씩 사두었던 것들, 제 명의로. 마지막 서류, 남편의 편지가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오피스텔 15채를 샀다. 모두 내 명이다. 준우는 모른다. 순자야, 준우는 착하지만 돈 관리를 못한다. 며느리 지영이는 더 심하다. 지영이는 돈을 물처럼 쓴다. 순자야, 이 오피스텔은 절대 준우한테 주지 마라. 내가 편하게 살아라. 준우가 너를 무시하거든. 당당하게 맞서라. 그 집도 내 명이다. 언제든 비워달라 할 수 있다. 사랑한다. 마이너스 남편 박정호.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저는 오피스텔 시세를 검색해 봤어요. 강남구 오피스텔 30평, 현재 시세 평당 6천만 원. 30평 6천만 원 18억 원. 18억 원 15채 270억 원. 270억?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강남 아파트 45평, 현재 시세 25억 원. 총 재산 295억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부자였어. 2월 5일 수요일. 저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어서 오세요, 할머니. 40대 남자가 맞았어요. 저기요. 상담 좀. 네, 앉으세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명의인데요. 남자는 서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대박이시네요. 예. 할머니, 오피스텔 15채요? 강남에? 네. 할머니, 이거 지금 시세가 270억 원이에요. 270억. 할머니, 그리고 이 아파트도 25억 원이고요. 25억. 할머니, 총 295억 원이십니다. 저는 어지러웠어요. 할머니, 근데 이 아파트 누가 살고 계세요? 제 아들이요. 할머니, 명예 이전하셨어요? 아니요. 결혼할 때 그냥 살라고만. 할머니,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거 명예 이전 안 하셨으면 할머니 집이에요. 예. 할머니, 할머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팔 수도 있고 비워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당연하죠. 할머니 명의인데요.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할머니, 혹시 그 집 팔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할머니, 지금 시세가 25억인데 제가 26억에 사겠다는 사람 있어요. 26억? 네, 할머니. 팔면 큰 돈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26억. 그리고 아들 내외를 내보낼 수 있어.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 연락 주세요. 컨설팅 회사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295억이 있어. 그 집도 내 거야. 나는 더 이상 쓰레기 봉투 들 필요 없어. 결심이 섰어요. 2월 10일 월요일. 아들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띵동.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영아, 들어가도 될까? 네. 그런데 갑자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왜 오셨어요? 준우야,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지영아,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네. 지영아,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야? 며느리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명의가. 어머님이요? 그래, 내 명의야. 어머님, 저는 준우 오빠 명의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30년 전에 내가 10억 주고 샀어. 어머님, 아들도 서류를 봤어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그래, 준우야. 내가 결혼할 때 그냥 살라고 준 거야. 명예 이전은 안 했지. 엄마,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영아, 설날 기억나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지영아, 나는 3일 동안 일했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영아,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어머님, 지영아, 그리고 너는 마지막 날 뭐 했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영아, 쓰레기 봉투 3개 내 앞에 던졌지.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아, 그리고 나보고 밤 11시에 나가래. 어머님,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감정서. 지영아, 이 집 지금 시세 25억이야. 25억?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나는 오피스텔 15채가 더 있어. 270억. 270억.
총 295억이야. 어머님, 저는 일어섰어요. 지영아, 준우야, 이 집 비워줘. 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내 집인데 내가 쫓겨났잖아. 이제 너희가 나가. 어머님, 지영아, 한 달 안에 나가.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아, 늦었어. 어머님, 준우 오빠는 어쩌고요? 애들은 어쩌고요? 지영아, 그건 내 문제야. 어머님,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우야. 엄마, 제발. 준우야, 너는 설날 3일 동안 뭐 했니? 엄마. 준우야, 너는 거실에서 TV만 봤지. 엄마. 죄송합니다. 준우야, 나가거라. 저는 문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 봉투 드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3월 10일 일요일, 한 달 후, 아들 내외는 집을 비웠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집도 내 거야. 3월 15일 금요일,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기요. 그 집 팔고 싶어요. 아, 네. 할머니, 26억에 사겠다는 분 아직 있어요. 그래요? 그럼 팔아요. 할머니, 알겠습니다. 계약 진행할게요.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됐어요. 26억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입금 26억 원. 숨이 막혔어요. 26억. 저는 새 집을 샀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80평, 30억 원. 이사했어요. 5월 1일 수요일. 변호사 사무실. 할머니, 유언장 작성하시러 오셨군요. 네. 할머니,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피스텔 15채 270억, 현금 26억에서 집 사고 남은 돈. 총 266억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상당한 금액이시네요.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 최준우에게 법정 상속분 26억 6천만 원. 10%. 네. 며느리 조지영에게 0원. 네. 나머지 239억 4천만 원으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재단이신가요? 명절 시어머니 노동 착취 방지 재단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좋은 뜻이십니다. 명절에 시어머니가 혼자 일하는 것, 쓰레기 봉투 던지는 것, 밤에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명절 가사분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 박순자 명절 존엄재단 개소식. 출연 재산 239억 4천만 원. 재단 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직원 30명.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자들도 왔습니다. 개소식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설날 3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마지막 날 밤 11시,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 3개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버리고 가세요.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명절에 착취당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을까? 이 재단은 그런 시어머니들을 위한 것입니다. 명절 가사분담 교육, 시어머니 노동 착취 법률 지원, 쓰레기 봉투 던지기 근절 캠페인, 더 이상 명절에 혼자 일하는 시어머니가 없게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295억 재단 설립한 76세 할머니, 명절 시어머니 착취 없앤다. 며느리가 그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 2026년 1월 29일, 1년 후 설날.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오늘 나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지. 하지만 올해는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재단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네도. 회장님, 이번 설날에 우리 재단에서 500가정 명절 가사분담 교육했어요. 그래, 잘했네. 회장님, 모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고맙네. 직원이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년에는 나 혼자 쓰레기 봉투 들었지만 올해는 500가정이 함께 일했어. 이게 진짜 복수야. 오후 3시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택배로 열어봤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께 너무 못되게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던진 것, 밤에 쫓아낸 것, 3일 동안 혼자 일하게 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우 오빠와 저는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도 전학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이너스 며느리 지영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강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여보, 고마워. 남편이 남긴 295억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고, 며느리로부터 저를 지키려는 보호막이었고, 세상의 모든 명절에 착취당하는 시어머니들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쓰레기 봉투 드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재단 이사장, 당당한 할머니,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에 쓰레기 봉투를 던졌지만 저는 239억으로 500가정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아름다운 복수. 끝.